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파트 중에 고전 시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개념 학습에 제시되어 있는 두 가지 시조를 공부해 볼 거예요. 시조는 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목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앞에 몇 어절을 제목으로 제시하기도 하죠. 첫 번째 시조는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고요. 두 번째 시조는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시조와 같지만 사설 시조는 중장이 파격적으로 길어진 시조입니다. 아무래도 작품 둘 다 사설 시조이다 보니까 문제에서 사설 시조에 관해서 물을 수도 있어요. 사설 시조는 조선 후기에 산문 정신의 영향으로 등장했죠.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평시조의 정해진 율격을 벗어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길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작자층은 평민층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고요. 역시 작자층이 평민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일상어를 사용해서 솔직 담백하게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역시나 오늘 우리가 배울 가와 나도 그러하고요. 그러면 가부터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초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자, 창 내고자 한다 중에서 한다라는 서술어를 제외하고 불완전하게 종결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 시의 화자는 창을 내고 싶은데 그 창을 내는 위치가 특이하지요.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어 합니다.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는 건 가슴이 그만큼 답답하다는 것이고 이 답답하다는 것은 종장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죠. 일단 창을 내고 싶다는 걸 반복함으로써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고 창을 내고 싶다는 이런 의미를 강조할 수 있죠. 그리고 표현법 하나 더. 창 내고자 A, 창을 내고자 A, 이내 가슴에 B, 창 내고자 A. 비슷한 것, 다른 것, 비슷한 것. 이런 구조를 AA, BA 구조라고도 말하죠. 고전 시가에서는 이런 AA, BA 구조가 꽤 많이 쓰이고요. 예로 들자면 가시리를 들 수 있겠죠.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런 구조를 AABA 구조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AABA 구조를 찾으시면 된다는 것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극복 방식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 화자는 답답한 처지에 있고 그 답답한 처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는 해학적인 상황을 설정했다는 것. 즉, 해학적인 극복 방식을 보인다는 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가슴에 창문을 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렇게 가슴에 창을 낸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답답한 화자의 정서 혹은 이 답답함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 이것을 초장에서 공부하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장을 읽어볼게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장이 파격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사설 시조입니다.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톨적위, 수톨적위,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자, 여기서는 특정한 사물을 나열하고 있죠. 열거법이 쓰였습니다. 일단
창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어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는 모두 창의 종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 창을 달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예요.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고요. 그것을 뚝딱 박아서, 뚝딱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다는 것. 그러니까 내 가슴에 창문을 얼른 박아서, 얼른 만들어서 여닫아서 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 간절함을 제시하는 것이죠. 일단 창문을 달고 싶다는 이 마음을 열거법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창을 다는 과정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장법도 쓰였고요. 그리고 앞부분 창을 내고자 한 마음을 중장에서 더욱 길고 자세하게 확대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점층법 역시 쓰였습니다. 열거법, 과장법, 점층법, 그리고 초장에 쓰인 반복법도 쓰였지요. 여러 가지 표현법이 쓰였기 때문에 이 시에서 쓰인 표현법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법 봤으니까 그럼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장지문의 종류와 장지문을 달 때 필요한 이 수많은 도구들을 나열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는 소망을 강조할 수 있고요. 화자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용어죠. 그래서 친숙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사설시조가 운문임에도 불구하고 산문적 요소가 드러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상이 드러나기도 하죠. 중장이 이렇게 길어지고 호흡이 가쁘기 때문에 종장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겠지만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라는 것은 평시조, 사설시조를 불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형식이죠. 종장 읽어볼게요. 이따금 하 답답할 째면 여다다 볼까 하노라. 자, 이따금 매우 답답할 때면 답답하다라는 화자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다다 볼까 하노라. 아까 중장에서 가슴에 창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여다다 보고 싶다. 그만큼 나는 답답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뒤에 배울 나 사설시조가 이별에 관한 사설시조죠. 그런데 가에서 화자가 답답해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 임과 이별했다 혹은 시적 대상이 부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로 제시될 수 있어요. 이별, 시적 대상의 부재는 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의 화자가 왜 답답한지는 그저 짐작할 따름일 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방금 본 사설시조의 단어 뜻을 제시해 놨는데 단어 뜻 체크하실 분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체크해 놓으세요. 그럼 나 시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시조도 사설시조, 중장이 길어진 시조입니다. 초장 보도록 할게요.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초장 읽어봤어요. 여기서는 고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개는 매우 험준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개가 험준하다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자연물을 들고 있지요. 바로 바람과 구름입니다. 바람과 구름은 자유로운 존재고 어느 곳이든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인데도 이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개가 험하고 높다라는 것이죠. 자, 바람이 쉬고 구름이 쉬고 라고 제시해서 의인법이 쓰였고요.
고개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구름이 쉬어넘을 정도로 고개가 높다라는 건 과장법이 쓰인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왜 고개를 이렇게 험준하다고 표현하는지는 종장까지 읽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중장 보도록 합시다.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쉬어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여기서 자연물들이 열거가 되죠.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는 바로 매의 종류입니다. 매의 종류를 나열했는데 매는 아주 용맹하고 똑똑하고 강인한 새죠. 그런데 이런 매도 쉬어넘어야 할 만큼 장성령 고개가 아주 높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앞에 고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중장에서는 매라는 자연물을 나열하면서까지 또 고개가 높다고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죠? 점층법이 쓰였고요. 그리고 매의 종류를 열거했기 때문에 역시 열거법이 쓰였고 나시도 가시 못지않게 표현법이 많이 쓰였죠. 표현법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장과 중장에서는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같아요. 고개가 매우 뭐하다? 높고 험준하다. 그럼 왜 이렇게 고개가 험준하다는 걸 강조할까? 그것이 바로 종장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초장과 중장은 종장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탕에 까는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장 읽어볼게요. 그 너머 이미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그 너머, 이 그는 고개를 의미하죠. 이 높은 고개 너머에 내가 사랑하는 님이 왔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험준한 고개를 넘기 위해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이 왔을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을 만큼 나는 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초장과 중장에서 고개를 그토록 험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단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이것은 실제로 님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가정한 것이죠. 가정법이 드러났고요. 나는 한 번도 안 쉬어 넘어가리라가 아니라 아니 한 번도 라는 도치법 역시 쓰였죠. 그리고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수특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다가올 만남에 대한 화자의 설렘이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것. 이렇게 나시조 공부해 봤습니다. 앞에 봤던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는 가슴에 창을 내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시이고요. 그리고 나시조는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시조입니다. 둘 다 사설시조라는 것,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내용상 가는 왜 화자가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기는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나는 이미 부재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몇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조에 대해서 1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시조고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설시조이며 해학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사설시조라는 건 우리 배웠고요. 그리고 해학적인 표현, 이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디가 웃겨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싶은데 그 해소하는 방식을 가슴에 뻥 하니 창문을 내고 싶다 라는 것을 해결 방식으로 삼았다는 점은 충분히 해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작가는 양반 사대부이다.
이 시조는 사설시조이고 사설시조는 주된 작자층이 평민이라고 공부했지요.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창은 삶의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창을 통해서 내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니까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마음속에 쌓인 비애와 고통을 창을 뚫어 해결하고 싶어 한다. 3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5번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용어를 시어로 사용하였다. 중장 부분에 특히 잘 드러나죠. 장지의 종류, 그리고 장지를 달 때 필요한 품목들,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용어예요. 평민이 쓴 사설시조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다음 시조,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에 관한 문제고요. 11번 풀어볼 거예요.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지 버튼 누르시고 11번 답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바람, 구름. 고개의 험준함을 강조하기 위한 자연물. 바람과 구름은 고개를 쉬어 넘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람과 구름이 쉬어 넘을 만큼 고개가 험준하고, 이런 험준한 고개라도 그 너머에 님이 왔다면 나는 금방 넘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람과 구름은 고개의 험준함을 강조하기 위한 자연물이 맞습니다. 2번 쉬어 넘는 이라는 시어는 임을 보고 싶은 마음을 겨우 누르는 화자의 태도이다. 자, 쉬어 넘는의 주체가 누구죠? 바로 바람, 그리고 구름, 그리고 이 많은 매들이지요. 이 자연물들은 고개를 쉬어 넘어야 해요. 고개가 매우 높고 험준하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임을 보고 싶은 마음을 겨우 누르는 화자의 태도가 쉬어 넘는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는 고개를 쉬지 않고 넘는 화자와 상반되는 자연물이다. 맞는 말이죠.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는 쉬어 넘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쉬지 않고 넘는 화자를 강조하게 되죠. 4번 고봉, 장성령 고개는 임을 만나기 위해 화자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역시나 맞는 설명이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고봉 장성령 고개는 실제 장애물이라기보다는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가정한 자연물, 가정한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임은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다. 이건 잘 알고 있죠? 님은 바로 화자가 기다리는 보고 싶은 대상입니다.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가, 나 복합 문제예요.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이별에 대한 슬픔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가는 이별했는지 알 수 없어요. 나는 임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별을 이야기한 건 맞지만 그것에 대한 슬픔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 감정이입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어떤 사물에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감정이입 방법은 가, 나 모두 쓰이지 않았죠. 4번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가는 화자의 답답한 정서를 해결하고 싶은 이런 모습을 가슴에 창문을 내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고요.
나는 임을 보고 싶은 마음, 임에 대한 사랑을 험준한 고개를 넘어가는 장면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4번,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고 있다. 가나 모두 청각적인 심상은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뚝딱은 음성상징어 중 의태어죠. 5번, 점층적으로 시상을 확대하여 임을 그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점층법이 쓰인 건 맞죠? 가는 창을 내고 싶다. 이러하게 창을 내고 싶다라고 창을 내고자 하는 화자의 감정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임을 그리는 마음을 드러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에 해당하지 않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고개, 이러한 높은 고개와 같이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나에는 해당하지만 가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사설시조 2가지 배워봤는데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내용상 공통점을 지니지만 가시조는 왜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기는지 드러나지 않고 나에는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가와 나에 쓰인 표현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표현법을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 공통적으로 쓰인 표현법도 따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전시가 개념학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